신은 진흙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신은 진흙덩어리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덕과 바다와 하늘과 별, 내가 빚은 모든 것을 보라. 한때 진흙이었던 나는 이제 일어나 주위를 둘러봅니다. 운 좋은 나, 그리고 운 좋은 진흙. 진흙인 나는 일어서서 신이 만든 멋진 풍경들을 바라봅니다. 위대한 신이시여, 오직 당신에게 가능한 일, 결코 나는 할 수 없는 일, 당신 앞에서 나는 그저 초라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내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유일한 순간은 아직 일어나 주변을 둘러볼 기회를 갖지 못한 다른 모든 진흙들을 떠올릴 때, 나는 너무나 많은 걸 얻었지만 진흙들 대부분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영광에 감사드릴 뿐. 진흙은 이제 누워서 다시 잠을 청합니다. 진흙에게 어떤 기억이 있을까요? 우리 뇌는 이미 가진 것이나 성취한 것은 경시하고 대단치 않게 여깁니다. 반면에 내가 못 해낸 거나 가져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선사하죠. 사실 괴로움이라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행복하려고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철학자들은 행복하다는 건 고통이 잠시 완화된 상태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삶이라는 건 고통이 기본 상태고 행복은 아주 짧지만 달콤한 보상 같은 거죠. 우리의 육체라는 커다란 살덩어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건 마음입니다. 생명체의 마음은 의식이라고도 불립니다. 의식은 복잡하지만 의식의 기능을 단순화하면 배고프면 움직이게 만들고 배부르면 쉬게 합니다. 고통이 있으면 고통을 완화시킬 무언가를 찾게 되고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쉬고 머무릅니다. 어떤 생명체가 아무 고통도 느끼지 못한다면 배고픔과 추위가 와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니까 바로 죽어버릴 겁니다. 고통은 살아있다는 증거고 생명이라는 신의 명령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고 신의 명령을 오랫동안 따르게 되면 신은 우리를 고통 없는 세상으로 보내줍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초원에서 열매를 따먹고 먹을 수 있는 동물을 다 사냥해버려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게 되면 당분간은 먼 길을 떠날 필요가 없이 마음 편히 머무를 수 있었고, 오늘 하루 먹을 식량을 다 구해서 나눠 먹게 되면 마음 편히 하루의 나머지 시간을 이야기하고 노래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전기도 없고 냉장고도 없던 선사시대에는 잉여 생산물을 저장할 수도 없었죠. 오늘 하루 아무리 많은 동물을 잡고 열매를 따도 빠른 시일 안에 모두 소비해야겠죠. 성과가 안 좋은 날은 엄청난 배고픔에 시달렸겠지만 성과가 좋은 날은 음식을 나눠 먹고 이야기하고 놀다 잠들어서 다음날 아침 해를 보기 전까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요? 자본주의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은 어떨까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져서 오늘 하루 굶어서 죽을까봐 이런 걱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할 뿐만 아니라 대량 저장과 장기 저장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배고프진 않아도 한 달치, 1년치, 10년치 배고픔에 대한 대비를 걱정하게 됐습니다. 돈을 벌어도 물건을 쌓아두어도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은행 통장 그리고 냉장고에는 상한선이라는 게 없죠. 게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타인의 SNS, 옷장, 집, 냉장고, 통장, 친구, 가족, 연인 서로 비교하고 서로의 꽃을 욕망합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만큼 먹고 사용하고 즐겨도 타인과 비교해 그게 부족하다면 부족함을 느낍니다. 더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더 나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재밌는 곳에 가볼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고 그게 가능하면 그 욕구를 실현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따라가야겠죠. 하지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더 바라고 원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불만감과 결핍감이라는 고통이 올라오고 그 고통을 곧바로 완화하고자 더 나은 걸 추구하는 습관이 굳어져 버리면 먹어도 배고프고 채워도 허전합니다. 불교 신화에서 말하는 악귀가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있어도 더 좋아 보이는 사람이 눈에 보이고요. 헤어지고 그 사람을 만나도 여전히 불만하는 구석이 생깁니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도 더 좋아 보이는 집이 있고요. 예전보다 더 돈을 잘 벌게 되었는데 나보다 더 돈을 잘 버는 친구의 화려한 생활이 눈에 보입니다. 좋은 물건을 사게 됐지만 더 좋은 물건이 눈에 들어오죠. 물론 원시인처럼 사는 게 더 좋을 거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고 현재에 무조건 만족하는 게 좋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법정 스님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가지지 않는 정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야채만 먹는 사람에게는 가끔 고기도 약이 되고 고기만 먹는 사람에게는 야채가 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물질과 비교가 넘쳐나는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는 이 정도면 사는데 충분하다 이렇게 느끼는 만족감은 약이 될 수도 있죠. 생명의 신은 우리에게 고통을 줘서 움직이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해가 떠 있을 동안 그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고 밤이면 비와 맹수를 피할 수 있는 동굴에 모닥불을 피우고 모여 앉아서 마음 놓고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에 꺼지지 않는 불빛을 받고 사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밤이 없습니다. 손 안에 불빛이 나는 기계를 보며 타인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고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물건으로 삶을 더 채우려 합니다. 이미 삶을 채워주는 것들은 스마트폰 화면 밖에 충분한데도 말이죠. 우리는 맹수도 없고 굶주림도 없는 환경에 살지만 만족과 감사도 잘하기 힘든 그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선보다 악에 관심이 많죠. 대중들의 관심과 조회수가 곧 광고 수익으로 직결되는 신문만 봐도 자극적이고 어두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연예인, 방화와 살인사건,
수사를 받는 고위 정치인, 건물 붕괴, 비행기 추락사고 이런 이야기로 넘칩니다. 하지만 비리를 저지르는 공무원도 있지만 국가 시스템의 유지와 개선을 위해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살인사건 같은 악행도 일어나지만 선행사건들도 많이 일어나죠. 평생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은 98분의 1이지만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은 7178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는 알지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재산을 모두 바쳐서 유대인 1200명을 수용소에서 빼돌린 오스카 쉰들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뇌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거에 더 의미를 두는 경향을 부정편향이라고 합니다. 부정편향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심리학이라는 학문 자체에도 적용됩니다. 심리학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미국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심리학과 관련해 검색된 구글 키워드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높은 순서대로 우울증, 불안, 나르시시즘, 조울증, 경계선 성격장애, 정신분열증, 주의력 결핍장애, 강박장애, 외상 스트레스장애, 자폐증, 인지행동치료, 마음챙김. 놀랍게도 상위 10개의 키워드 모두 심리적 장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위와 12위는 치료에 대한 검색어이고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심리학 실험들도 대부분 인간의 긍정성보다는 부정성에 초점을 맞춘 것들입니다. 권위자의 지시에 치사량까지 전기 충격을 가하는 권위복종 실험, 농구공을 주고받는 사람에 집중해 다른 것에 부주의하게 되는 선택적 지각 실험, 집단의 압력 때문에 명백한 사실도 거짓으로 말하게 되는 동조 실험, 사람은 그저 상황에 휘둘리는 존재임을 보여준 스탠포드 교도소 실험. 이처럼 그간의 전통적인 심리학은 인간의 악함, 오류, 문제, 취약함, 정신장애 이렇게 부정적인 걸 주로 다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은 전통적인 심리학에 대한 반발로 1990년대 후반 시작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심리학이 정신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너무 치중하고 인간 경험의 긍정적인 측면을 소홀히 했다는 거죠. 인간의 심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부정적 측면뿐 아니라 긍정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좋은 면에 초점을 맞추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아주 쉽게 부정적인 문제에 매몰될 수 있습니다. 문제투성인 것 같지만 잘 지내는 때도 있고요. 나쁜 친구만 있는 것 같아도 좋은 친구도 있고요. 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날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나쁜 것만 보고 배운 것 같아도 유익하고 좋은 것도 배웠고요. 세상에 뺏긴 것만 있는 것 같아도 받은 것도 있고 나의 약점도 서투른 점도 있지만 강점과 잠재력도 있습니다. 행복은 성취한 거, 이미 가지고 있는 걸 기억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물건도 내 생각과 감정도 심지어 나라는 사람의 목숨도 세상이 잠시 빌려준 거지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지구별에서의 소풍이 끝나고 나면 깨끗이 사용하고 모두 제자리에 돌려놓고 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모든 게 원래 내 것이었던 것처럼 내 것이야만 하는 것처럼 아귀처럼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 정치와 경제 시스템은 물론 개선해야 될 점도 많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좋은 점도 참 많습니다. 인류는 기아, 전쟁, 전염병, 독재, 계급주의, 식민주의, 종교집단, 마녀사냥, 환경파괴 이런 실수를 거듭하면서 교훈을 얻고 다 함께 잘 사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21세기 경제개발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 사는 현대인이라면 적어도 밥을 못 먹어서 굶어 죽을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질병에 걸려도 과학적 방식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요. 나에게 국가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계급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거주 이동의 자유가 있고 잘잘못에 대해 사람이 아닌 법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도 지구별 어딘가에서는 계급에 의해 차별받고 정치에 참여할 수 없고 거주 이동이 제한받고 병에 걸려도 치료받지 못하고 전쟁이 나기도 하고 먹을 게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들에게 감사와 만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죄악에 가까울 겁니다.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물질적 필요가 충족되지 못하니까요.